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남북미 정상의 사상 첫 판문점 회동 이후에 그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쯤에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가 될 것으로 보여서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문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 내에서 남북경제협력특위위원이자 또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 비핵화 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계신 김한정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예, 정말 사상 최초의 연속이고요. 파격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사전에 조율이 없이 트위터를 예. 통해서 이번에 회동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남북미의 새 정상이 정말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하면서 정말 세계 만남이다라는 평가들이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원님께서 지난 2000년에 그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만남을 지켜보시는 감회가 또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판문점 회동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다들 깜짝 놀랐죠? 예, 근데 의미 있는 회동이었고요. 깜짝 놀랐지만 그 결과는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전쟁이 종전이 1953년이니까 66년이 흘렀는데 예. 작년에 그 전쟁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아니었습니까? 미국이 참전했으니까요. 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있었고 어제 그저께군요. 판문점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판문점 북한 땅을 밟는 그런 역사적 조치가 있었죠. 근데 또 우리가 지금 간과하기 쉬운 게요. 예. 판문점이라는 게 굉장히 국무위원장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살벌한 지역이고 또 뭐라고 그럴까 군사적 긴장의 하나의 핵심적인 상징적인 곳이었는데 그냥 특별한 경호도 없이 예.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정말 급만남이 모습을 이루어졌다는 보여줬죠. 게 네, 현장 화면을 통해서 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나 이벤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예. 그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 다시 말해서 그 분단이라는 장벽, 적대라는 정치적 긴장은 정치 지도자들의 노력 그리고 정치적 노력, 대화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쉽게 또 어떻게 보면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예. 어제 실제로 한 2분 동안 say hello 하겠다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썼지만 예. 막상 그 조우는 50분이 넘는 정상회담으로 사실상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하노이 이후에 끊어졌던 대화, 협상을 다시 복구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상에 나서자. 그래서 실무팀들을 협상에 내세우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상 뭐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분위기인데 하지만 사실 이 회동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기도 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비핵화의 교두보가 마련이 됐다라는 뭐 긍정적인 분석도 있지만 사실 북미 두 정상 간에 뭔가 합의, 새로운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그 입장, 뭐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양자 모두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종전선언은 문서로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사실상 어제 손을 잡고 국경을 판문점을 분단의 그런 장벽을 두 정상이 또 세 정상이죠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 그렇게 손을 잡고 넘어 다니는 그런 모습 자체는 바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전쟁 안 하겠다. 적대 이제 종식하자. 그게 종전선언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나 앞으로 문서로 또 국제적인 조약으로는 이후에 더 구체화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사실상 그러면 뭐 협상으로 비핵화 조치가 합의된 건 아니지 않냐.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러나 지난 하노이 때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북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선제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은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로서 제재 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불발이 됐습니다. 서로 합의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다시 협상하자, 다시 논의하자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뒤로 긴장과 무대화의 그런 교착 국면이 벌써 넉 달이 됐는데, 그렇죠. 예. 이걸 이제 다시 대화의 국면으로 대반전을 시켰거든요. 예. 이것은 무슨 의미를 띠냐 하면은요, 지난 하노이 때 못 푸른 과제를 서로 풀자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풀자면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각자 서로 뭐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미국도 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지난 하노이를 반복하면은 협상이 되겠습니까? 예. 미국도 그래서 유연한 협상을 이야기를 했고, 북한은 북한대로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실무회담에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의 최선희 제1부상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예. 또 그 성과에 따라서 북의 이영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에 다시 또 사전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금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진다면 정상회담은 미뤄지겠죠. 그러나 접점을 찾게 된다면, 좁힐 수만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의했다시피 워싱턴 백악관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대해서 4차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때는 그거는 엄청난 성과가 될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척으로 이어질 것이고, 비핵화 자체는 이 결론이지 선결 조건이 아닙니다. 북한의 모든 핵을 다 포기하면은 다 들어주겠다는 게 처음에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일괄 타결이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도 이미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성실하고 국제사회가 납득하고 미국 또 보수 세력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다시 말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좀 보여줘야 한다는 것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 간의 실무 접촉 그런 과정의 성과에 따라서 양 정상이 다시금 이제 합의한다면은 인정한다면은 톱다운 형식의 새로운 돌파가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난번에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이 좀 내상을 입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그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요. 문 대통령의 역할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고, 어제 그리고 또 그 초월의 회동을 통해서 여야에서 국회 방북단 구성에 또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개그로 전락했다, 보이지가 않았다 뭐 하는 것은 야당의 주장인데요. 좀 과도합니다. 일기빠빠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서 북미 간의 그동안의 소강 국면 대화 국면 다시 협상 복귀로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우리의 주도적 중재 노력에 대해서 생색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더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한 부분에서 외교의 그 수완을 보여줬다. 몸을 부분적으로 감추면서 도리어 우리의 역할들을 드러내는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구도로 3자 구도를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거는 북미 회담의 중재입니다. 우리가 북미가 핵 비핵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서로 불발된 부분들을 다시금 우리가 이쪽은 중매를 한 거거든요. 중매를 한 사람이 너무 떠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부분을 충분히 해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저께 있었는데 그 장소가 우리 남쪽 구역 자유의 집입니다. 그랬죠. 우리 예. 안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한 겁니다. 그리고 3자 회동도 있었고요. 예. 또 미국은 미국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눈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상세하게 예. 설명하고 귓속말로 전했다고 하죠. 예, 소통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한미 동맹 문제 없고요. 또 한미 간의 정상 간의 호흡 완벽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북한도 대외적으로는 경협 대북 지원의 지체에 대한 섭섭함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른바 좀 섭섭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 내심으로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하고 저는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공동 방북단은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예. 제의를 했는데요. 한국당은 신중한 입장이었고 나머지는 다 찬성을 했고 황교안 대표께서도 당에 가서 상의해보겠다 해서 거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초당 외교 차원에서 초당적 대북 정책 지원 차원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국회의 분위기고 국민적 연망일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세 전환을 해서 예. 조금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남북관계 발전에도 시샘하는 듯한 입장, 북미 간에 뭐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태도, 그리고 항상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냉전적인 그리고 대결지향적인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의 미래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런 반성이나 아니면 답답함을 토로하는 야당 의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황교안 대표께서 그런 면에서 자세 전환적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다면은 네. 황교안 대표님도 국민적 평가를 받을 거고 우리 대북 정책의 초당적 그리고 단합적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되면 북한도 대표단을 받겠다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구신 지금 경기도 남양주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2017년부터 추진을 하셨던 걷고 싶은 광릉숲길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말 김한정이 해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리던데요. 그 600여 년 동안 정말 자동차길만 있었던 광릉숲에 사람길이 이제야 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사람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거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지역의 의정활동의 주안점은 어디에 두실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광릉숲은 남양주 진접 제지역구 제일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00만 평의 550년 된 세계적인 숲입니다. 유네스코가 생물 다양성, 생물종 보존 지역으로 지정한 국가숲이고요. 그 숲은 천혜의 우리 자연 보고고 국립수목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생물 연구의 본산입니다. 60여 명의 박사, 석사급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천혜의 숲인데 문제는 시민들한테 닫힌 숲이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국립수목원조차도 아주 엄격한 예약제로 운영을 하니까 시민들은 그냥 그림의 덕이었죠. 근데 자동차 길은 샛길이 있었어요. 차는 댕기고 사람은 못 댕기는 이런 숲.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국립수목원장하고 산림청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길을 엽시다. 자동차 길만 댕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차 없는 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비 3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숲길을 걷고 싶은 길을 열었는데요.
우리 지역구 봉선사 입구부터 국립수목원 입구까지 3km 구간인데 이번에 개장이 됐는데요. 예. 그냥 단순한 숲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숲속 도서관, 숲속 산세조망대, 숲속 야생화 꽃밭, 다양한 숲속의 정원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연을 느끼고 또 아이들이 또 학습할 수 있는 예. 그런 명품 숲길이 탄생이 됐는데요. 지금 벌써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네네. 많은 시민들, 우리 남양주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서울 시민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명품 숲길은 우리가 요즘 이제 역세권이 아니라 숲세권 시대입니다.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의 보배고 대한민국의 보배이기 때문에 잘 가꾸고 나갈 생각이고요. 또 이런 숲 가꾸기를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강릉숲 친구들도 출범을 해서 스스로 숲길 청소를 하고 또 숲문화 이런 것들을 청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예. 지역구 앞으로 계획요. 우리 네. 또 남양주는 커가는 성장하는 도시고요. 또 이번에 상기 신도시, 왕숙 신도시를 유치를 했습니다. 아파트도 들어오지만 새로운 교통혁명이 일어날 거고요. 또 판교 테크노밸리 2배 규모의 첨단 IT 단지, 산업단지도 조성되게 될 겁니다. 그리 되면은 천년의 숲 자연, 그리고 또 새로운 살기 좋은 신도시, 그리고 미래 산업 중심의 일자리 타운, 테크노밸리가 3박자 균형을 맞춘 그런 도시로 발전되지 않겠나. 또 그렇기 예.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지역 현안부터 국가 현안들까지 좀 하나하나 잘 살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해 주시기를 저희가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